이거 상장만 하면 무조건 몇 배는 먹는 정보야. 이런 말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정말 솔깃한 그야말로 대박의 기회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그 달콤한 유혹 뒤에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은요, 한 바이오 기업의 상장을 둘러싼 이 은밀한 정보가 어떻게 한순간에 범죄가 되어버렸는지 실제 법원 판결을 통해 아주 생생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대형 증권사의 IPO 전문가, 바로 김 과장에게서 출발합니다. IPO가 뭐냐면 기업을 주식시장에 처음 공개하는 걸 말하죠. 이 김 과장이 아주 유망한 바이오 기업, 메가바이오의 상장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회사 내부 자료를 보다가 정말 엄청난 걸 발견하고 맙니다. 바로 시장 예상을 그냥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박살 내버리는 초대박 실적이었죠. 그의 머릿속에 이 한마디가 스쳤을 겁니다.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자,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정보를 그것도 가장 먼저 손에 준 김 과장.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이제부터 이들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범죄가 어떻게 계획되고 또 누구에게 흘러들어가 실행에 옮겨졌는지 그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정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세요. 김 과장의 입에서 나온 이 비밀 정보는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갑니다. 먼저 절친인 애널리스트 최 씨에게, 그리고 최 씨는 이걸 다시 펀드 매니저인 박 씨에게 특급 정보라며 넘기죠. 이 정보를 받은 박 씨, 망설일 이유가 없었겠죠. 아직 시장에 공개도 안 된 메가바이오 주식을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싹쓸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수상한 거래가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에 고스란히 포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마침내 대망의 상장일. 결과는 어땠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메가바이오 주식은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공모가 2배로 시작해서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상에 성공한 거죠. 미리 주식을 사뒀던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정말 모든 게 계획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죠.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그들의 축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시스템이 이 수상한 돈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 검찰의 수사망이 서서히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이들을 조여오기 시작했죠. 역시 완벽한 범죄란 없는 걸까요? 자, 법정에 서게 된 이 사람들, 과연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재판이 시작되니까요. 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거 회사에서 100% 확정된 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어떻게 중요 정보냐? 또 나는 그냥 건너들었을 뿐인데 내가 내부자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 어떠세요, 여러분? 들어보면 꽤 그럴듯하지 않나요? 수십억을 벌었지만 법망을 빠져나갈 논리까지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막대한 이익,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변명. 과연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줬을까요? 지금부터 이 단단해 보이는 논리를 법원이 어떻게 하나씩 아주 통쾌하게 깨부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원은요, 이들의 그럴듯한 변명들을 딱 3가지 법리로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저는 이걸 사법부의 3가지 망치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자, 그들의 방패를 산산조각 낸 첫 번째 망치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이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가 공식적으로 난 것도 아니고 상장 날짜가 확정된 것도 아니었다. 즉, 100% 확정된 정보가 아니었으니 법에서 말하는 중요 정보가 아니다, 이거죠. 언뜻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과연 법원의 생각도 같았을까요? 법원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땡, 틀렸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그 근거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정보가 비록 100% 확정되진 않았더라도 투자자들이 딱 들었을 때 이거 대박인데? 라고 생각할 만큼 구체적인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중요 정보라는 겁니다. 초대박 실적,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 중인 상장 절차, 이 정도면 주가를 움직이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방패는 이렇게 깨졌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변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니, 어차피 며칠만 지나면 신문에도 나고 다 알게 될 정보였다. 그리고 이미 증권가에는 소문도 쫙 퍼졌는데 이걸 어떻게 비밀, 즉 미공개 정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것도 꽤나 교묘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법원은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기준이 나오는데요. 법적으로 정보가 공개됐다고 인정받으려면요. 반드시 DAT, 즉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처럼 정해진 공식 경로를 통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알려져야만 합니다. 증권가에서 도는 소문, 이른바 찌라시 같은 건 절대 공개된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트에 공시되기 전이었으니 이 정보는 명백한 미공개 정보였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패입니다. 이건 정보를 받아서 실제로 주식을 산 펀드 매니저 박 씨의 주장인데요. 나는 정보를 처음 들은 사람이 아니다. 친구한테 건너들은 2차 정보 수령자일 뿐이다. 그러니 나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깃털이다. 몸통이 아니다. 이건데 과연 이게 법원에서 통했을까요? 법원은 이 마지막 변명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정보를 주고 받고 또 그걸로 주식을 산 사람들이 이익을 나눠 먹으려고 한 팀처럼 움직였다면 누가 정보를 먼저 들었는지 몇 번째로 들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다 같이 참여했다면 2차든 3차든 모두가 똑같은 공동정범, 즉 공범으로 처벌된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의 세 번째 망치까지 쾅 하고 내려치면서 이들의 모든 변명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과장, 최 씨, 박 씨, 이 세 사람 모두 불법 내부자 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한순간의 욕심으로 시작했던 완전범죄 계획은 법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편의 범죄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게 과연 그냥 남의 일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분이라면 사실 우리 모두가 언제든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위험한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인생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철칙 꼭 기억하세요. 첫째,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너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건데 이런 말은 그냥 범죄의 초대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둘째, 모든 투자는 오직 공식적인 사실에만 근거해야 합니다. 뜬소문 믿지 말고 다트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혹시 회사에서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됐다면 절대 밖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주식을 안 샀더라도 그 정보를 흘리는 순간 당신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열심히 분석해서 투자하는 것, 그건 정말 황금 같은 기회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내부자에게서 몰래 얻은 정보로 투자하는 순간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범죄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의 경계선 아주 명확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거 진짜 확실한 정보라면서 달콤한 제안을 한다면 과연 그게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황금 같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범죄의 시작일까요? 그 선택의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